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힘에 대한 것을 정의한 법칙으로 먼저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그 운동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힘으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힘으로 정의하고, 또는 물체와 그 물체를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물체가 하나만 있으면 어떤 우리가 힘을 정의를 할 수 없고, 항상 그 물체가 어떤 또 다른 물체와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라든지, 혹은 물체가 어떤 환경과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래의 그 그림을 통해서 먼저 물론 반드시 뭐 두 물체라고만 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물체가 있어야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의 분류에는 다음에 보시는 컨택트 폴스와 필드 폴스, 혹은 바디 폴스라고도 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컨택트 폴스는 말 그대로 어떤 접촉을 해서 힘을 발생을 하는 것을 컨택트 폴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어떤 뭐 스프링에 작용하는 뭐 탄성력이나 복원력과 같은 힘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물체를 끌거나 혹은 물체를 다음과 같이 발로 찬다는 것도 결국은 어떤 물체를 민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그 힘은 물체를 끌거나 혹은 물체를 밀거나, 혹은 뭐 이 경우도 끄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끌지만 스프링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끄는 힘을 제거를 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일단은 접촉력이 작용을 해야 복원력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컨택트 폴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컨택트 폴스는 결국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물체의 운동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프링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이 유모차가, 혹은 아이가 탄 이러한 그 어떤 수레가 뭐 정지 상태에 있다가 여자가 이렇게 끌면 운동을 하게 되므로, 운동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필드 폴스는 아래에 그 어떤 질량이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이라든지, 혹은 어떤 전기력 그리고 자기력과 같은 물체와 물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필드 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접촉력 같은 경우는 접촉하는 부분에 우리가 어떤 힘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반면에, 필드 폴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물체 주위에 그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그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질정과 강체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어떤 컨택트 폴스와 필드 폴스의 차이가 거의 여러분들이 뭐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물체를 우리가 변형체로 확장을 하면 실제로 이제 접촉한 부분에 이제 작용한 힘이 이제 가장 큰 힘으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즉 이제 그 힘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물체 내부의 내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변형체 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컨택트 폴스나 필드 폴스나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필드 폴스는 이제 뭐 중력이라든지 그 뭐 전기력, 전자기력과 같이 어떤 우리가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공간 속에 있는 물체는 이제 모든 방향에서 이제 동일한 힘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접촉력과는 다른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접촉력과 달리 이제 그 필드 폴스는 이제 물체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항상 이제 작용을 하는 그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필드에 중력장이나 정자기장에 들어가면 이제 계속적으로 항상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힘의 분류를 이제 특히 이제 필드 폴스에 있어서 이제 분류를 이제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뭐 강력, 양력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강력과 양력은 우리가 또 이제 원자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알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시 세계를 다루는 이제 뉴턴 역학에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떤 힘의 이제 중첩의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제 말은 이제 뭐 좀 슈퍼포지션이라고 해서 뭐 어렵게 그 표현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벡터를 그 다루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물체의 어떤 힘 F1과 F2가 이제 두 개의 방향으로 각각의 다른 크기의 두 개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두 개의 힘을 우리가 하나의 힘 R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제 그 힘의 중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의 방향과 이제 크기를 가지는 이제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뭐 살펴보기보다는, 물론 수식으로 뭐 정의한 것은 아래에 뭐 달랑베르의 원리 정도만 있기 때문에, 일단 각각의 책들에서 이제 뉴턴의 제1법칙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이제 기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관측하는 이제 기준계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기준계 자체는 그 가속을 하지 않는 그 기준계를 우리가 이제 그 이너시아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한 그 관성 기준계에서 이제 에서만 우리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제 관성에 의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뉴턴이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고, 이미 이제 그 갈릴레이 때부터 이제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이제 뉴턴이 특별히 제1법칙으로 이제 그러한 관성의 법칙을 그 자신의 그 저서 프린키피아에 넣은 것은 이제 뭐 갈릴레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넣었다라는 그 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뉴턴이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고,
이제 뭐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외력이 이제 물체에 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물체는 이제 등속 운동을 하거나 혹은 뭐 정지에 있다라는 원리가 그 관성의 법칙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외력이 그 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물체는 원래 상태, 운동 상태를 계속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 가지 책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 이제 모두 그러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래에 우리가 또 이제 뉴턴의 이제 운동 법칙에서는 이제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관성력을 이제 설명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달랑베르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달랑베르의 원리는 결국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룰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인 이제 F는 ma에서 이제 ma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이꼬르로 우리가 F는 ma로 이꼬르로 했지만, ma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이제 우리가 힘이 아니고 어떤 외력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이제 결과를 이제 ma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제 그 ma를 다시 이제 이쪽 마이너스 ma로 이항을 시켜서 이제 우변은 0으로 하고,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달랑베르의 원리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마이너스 ma를 우리가 이제 관성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특히 이 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그 일반 역학에서 그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을 이제 유도할 때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법칙으로 이제 뭐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식은 이제 다음에 시그마 F는 이제 ma라는 식으로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정의를 하는데, 먼저 이제 각 항의 우리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외력의 그 즉 이제 물체 이제 외부에서 작용한 힘을 이제 모두 합한 이제 합력 혹은 이제 알짜 힘을 우리가 이제 그 네트 폴스라고 하게 되는데, 또는 이제 네트 익스터널 폴스라고 하는데, 이제 시그마 F는 이제 어떤 그 외부에서 작용한 힘들을 이제 모두 합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시그마 F는 우리가 어떤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모든 힘들을 이제 벡터 합으로 이제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변은 우리가 이제 관성 텀으로 정의를 하고, 이때 이제 m은 이제 물체의 질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물체의 이제 무게를 다룰 때도 이제 질량 m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m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관성 질량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혹은 이제 어떤 이제 뭐 핵 분열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질량은 우리가 이제 불변하는 값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뭐 관성 질량이라는 표현을 뭐 굳이 하지 않고 그냥 뭐 질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는 이제 가속도로, 이때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주의할 것이, 우리가 이제 합력을 통한 이제 최종적인 이제 그 알짜 힘의 방향이 있을 것인데, 이제 항상 가속도의 방향은 그 알짜 힘의 방향과 이제 동일한 방향의 이제 가속도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 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이제 모든 힘을 다음과 같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이제 모든 힘을 합한 것을 우리가 이제 네트 폴스로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외력만 다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외력의 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 계산은 이제 우리 각각의 이제 축 방향 성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먼저 X축 방향의 이제 힘들을 모두 합한 것은 이제 결국 X축 방향의 가속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각각의 축 방향의 힘에 따른 이제 가속도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축 방향 성분을 합력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 네트 폴스의 방향과 크기는 이제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취하면 되고, 이제 2차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fxy를 어떤 삼각비를 통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3차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식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성분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3차원은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그 값은 뭐 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지만, 뭐 방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일반 물리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뭐 정력학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은 모두 다루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정력학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힘의 이제 단위를 이제 나타낸 것으로, 이 부분도 물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물리뿐 아니라 우리가 공학이나 이제 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위계를 우리가 시스템은 이제 크게는 이제 절대 단위계와 이제 중력 단위계가 있고, 이제 아래에 나타난 것은 모두 이제 절대 단위계로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단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I 단위계는 이제 뭐 우리가 국제 단위계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단위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힘의 단위로 뉴턴, 그리고 질량의 단위로는 킬로그램,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는 이제 미터 퍼 세컨 제곱을 사용을 하고, 이제 CGS 단위는 이제 힘은 다인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때 이제 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g 곱하기 이제 1 센티미터 퍼 세컨 제곱의 이제 중력 가속도가 이제 중력 가속도가 아니고 이제 가속도가 작용을 할 때에 이제 힘을 이제 다인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은 이제 g를 사용을 하고, 이제 가속도의 단위는 이제 센티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브리티시는 이제 영미 단위계에 있어서의 단위계로 이제 절대 단위계로 이제 폴스는 파운드,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슬러그,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는 이제 피트 퍼 세컨 제곱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1파운드는 우리가 이제 LB로 이제 읽는 것은 파운드라고 읽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표기를 할 때는 이제 L과 B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파운드는 1 슬러그 피트 퍼 세컨 제곱인데, 또 우리가 이제 브리티시 단위계가 아닌 이제 우리가 미국 관습 단위계에 있어서는 이제 파운드 폴스와 파운드 매스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일에 이제 1파운드 폴스는 그냥 1파운드 매스 피트 퍼 세컨 제곱인데,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무게를 재는 단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환산 관계가 있는 것이고, 만일에 우리가 이제 1파운드 폴스로 이제 폴스를 이제 슬러그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영미 단위계에 있어서의 가속도는 이제 32.2 피트 퍼 세컨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곱한 값으로 여러분들이, 즉 이제 32.2 곱하기 32.2 슬러그 곱하기 피트 퍼 세컨 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무게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1N은 당연히 1kg이 1m/s 제곱의 이제 가속도로 이제 운동할 때의 이제 힘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kg과 1N은 이제 1kg/m/s 제곱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더 간단하게 이제 뉴턴 단위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엄밀하게는 이제 1kg 폴스이고, 이제 1kg 폴스는 결국 이제 1kg의 질량이 이제 9.8m/s 제곱의 이제 중력가 속도를, 혹은 이제 9.81m/s 제곱의 이제 중력가 속도를 받을 때의 힘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뉴턴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9.81 뉴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법칙은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일단 이제 기본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F 두 개의 이제 힘이 있는데, 먼저 이제 두 물체가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접촉력에 의한 그, 그 힘으로 일단 크기는 같고 이제 방향은 반대인 이제 두 물체에 작용한 힘을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한 것을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아래의 예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테이블에 사과가 놓여 있고, 이 사과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테이블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 F와, 그리고 사과를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제 힘 F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힘 F와 이 힘 F는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그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하면 이제 물체는 정지해 있고,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이제 평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은 아랫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한 이제 사과도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힘은 이제 지구의 그 사과에 의해서 이제 작용하는 힘으로, 즉 이제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하고, 이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물체에 그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작용 반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하나의 물체에 작용을 하면 이제 평형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탁자가 사과를 그 미는 힘을 이제 이 힘 F라고 하고, 이제 이쪽 힘은 이제 사과가 탁자를 미는 힘으로, 따라서 이제 물체가 두 개고 이제 크기는 반대이며 크기는 같고 그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도 우리가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제 탁자를 제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우도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 두 번째와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만일에 이제 물체가 이제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탁자에 의해서 사과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작용 반작용이 되게 되는데, 이제 테이블을 제거를 하는 순간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고 이제 지구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운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 힘을 이제 운동하는 쪽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킴으로 인해서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두 개의 힘이 이제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물체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평형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이제 뭐 작용, 반작용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떨어지고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힘을 도실할 때는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아랫방향의 힘만 작용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제 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뭐 당연히 작용, 반작용을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물론 만일에 이제 사과가 지면에 이제 부딪히는 순간은 우리가 또 이제 작용, 반작용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힘은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그냥 뭐 자유낙하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